일부 지역의 전문 성매매 업소들이 급증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 시 플라스틱 식기류 등 일회용 제품 제공이 금지됩니다. 시정부의 불시 점검에 따라 위반 업소에게는 경고가 부여됩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달 뒤 열릴 경선 토론에 대해 다시 한번 불참 의사를 보였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의 쓰레기 봉투 줄이기에 따라 8월부터 레스토랑 및 식품 취급업체들은 쓰레기를 봉투가 아닌 전용 컨테이너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폭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휴가와 일상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중 무더위가 심해질 시 여행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퀸즈 일부 지역에서 최근 전문 성매매 업소가 급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단속과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포스트는 퀸즈 정션 블라바드 인근 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에 밤이 되면 불법 성매매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 지역에 최근에만 12개에 달하는 전문 성매매 업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업로드하거나 전단지를 길에서 배포하는 등 과감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자신의 19세 아들이 길을 걸을 때 받는 매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심지어 뛰어야 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의 자녀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대략 알고 있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지역 관할 110경찰서와 115경찰서는 올해 6건의 매춘 혐의자를 체포하긴 했지만 길거리 성매매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역 성매매 활성화로 인근의 비즈니스 상권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매춘과 성매매 업소 운영이 불법이며 지난 2021년 성매매 업소 운영은 불법으로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따라 오늘부터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 시 플라스틱 포크와 스푼 등 일회용 제품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시정부는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을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시 청소국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뉴욕시 요식업체들은 플라스틱 숟가락, 포크, 케첩 등 비닐 패키지에 담긴 소스, 여분의 플라스틱 그릇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고객들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일회용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 7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벌금이나 티켓 대신 경고가 부여됩니다. 계도 기간이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는 첫 위반 시 $50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 3회 이상 위반 시 각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 청소국은 이 조례가 발효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는 물론 매립지로 향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뉴욕시 쓰레기 중 약 3만 6천 파운드가 플라스틱 식기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완벽한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몸에 투입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9년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안을 시행한 이후 2020년에는 비닐봉지 제공 금지, 2021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안을 시행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룹 오세아나의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88%가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주민들도 환경을 위한 지방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청소국은 내일부터 레스토랑과 식료품점, 델리와 같은 식품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을 때 반드시 꼭 맞는 뚜껑이 있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쓰레기통은 통상 사업체 3피트 이내에 둘 수 있으며 이 쓰레기통은 오후 8시 이후 혹은 폐점 1시간 전부터 거리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딴 기소 등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당내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달 뒤 치러질 경선 토론의 불참 이세를 재차 확인하면서 공화당 경선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내 후보 선출의 첫 관문인 경선 토론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내달 경선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화당 첫 경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다면서 내가 0, 1, 2, 3, 4%의 지지율을 가진 이들 옆에 서서 그들이 내게 적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내가 10명 또는 12명의 적대적인 사람들, 또 적대적인 매체와 함께 그 단상에 올라가 끔찍한 질문으로 곤욕을 치러야 하느냐고도 했습니다. 이에 군중들은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토론회를 건너뛰어야 하느냐고 하자 군중들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껏 공화당 경선 토론회 불참 의사를 수차례 시사해왔는데 이날 언행은 지지자들을 빌어 이런 방침을 굳히려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과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실상 그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없는 경선 상황에서 굳이 토론 무대에 서서 불필요한 흠집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대항마로 여겨져 온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20% 안팎의 지지에 그치며 힘에 부치는 모양새고 그 외 다른 후보들은 5% 미만의 지지율로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또 다음 달 24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릴 경선 후보 토론회를 주최하는 폭스뉴스가 보수 성향의 매체이긴 하지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최근 모습에 관계가 틀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의 토론 참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누구도 후보 지명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후보자가 그것을 따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는 트럼프가 토론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무대에서 그의 법적인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공화당 유권자에 대한 무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4%의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했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7%,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각각 3%, 비백 라마스와미 2% 등 군소 후보들의 부진도 계속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부터 뉴욕시 레스토랑 및 식료품 업체의 쓰레기 배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8월부터 해당 업체들은 뚜껑이 있는 쓰레기 컨테이너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늘어난 길거리의 쓰레기 봉투로 인해 악취가 늘어나고 악명 높은 쥐떼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민원전화 311로 쥐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뉴욕시 위생국은 설치류 급증의 원인을 쓰레기 봉투로 지목하고 쓰레기 배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8월 1일부터
레스토랑 및 식료품 사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쓰레기 봉투가 아닌 뚜껑이 있는 전용 컨테이너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생국은 특히 레스토랑이나 식품 취급 업체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 쓰레기 봉투에 버릴 경우 쥐떼들이 봉투를 뜯고 음식을 먹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설치류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음식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는 사업체로부터 3피트 이내에 둬야 하며 쓰레기통은 오후 8시 이후 혹은 가게 문 닫기 1시간 전부터 내놓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작년 12월부터 쥐 전문 제거 인력, 쥐짜르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연봉 12만 달러에서 17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민원 전화 311에 접수된 쥐 관련 민원은 지난 전년 동월 대비 5월에 15%, 6월에 26%가 감소했습니다. 뉴욕시는 새로운 쓰레기 배출 규칙을 통해 전체 사업체의 25%, 하루 약 400만 파운드의 상업용 쓰레기가 전용 컨테이너에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변경되는 자세한 쓰레기 배출 내용은 뉴욕시 위생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면 여행비를 전액 보상해주는 여행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행보험회사인 센서블 웨더의 닉 카바노 최고 경영자가 극심한 기온에 대비해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시한 폭우 여행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우 보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총 여행비의 10%를 보험료로 받고 여행 중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비가 오면 당일 여행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기후학자 출신인 카바노 CEO는 여행자마다 언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더움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며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 장소, 시기에 따른 최적의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섭씨 35도 이상이면 총 여행비의 50%를 보상하고 40도 이상이면 100%를 보상하는 식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뉴스는 센서블 웨더 외에 다른 유명 보험사들도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 여행 보험에 폭염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바노 CEO는 날씨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이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고객과 여행사를 모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주 동안 그리스에서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산불이 발생하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수온주가 47도에 달하는 등 지중해 전역에 폭염이 이어져 수백만 명의 일상과 휴가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이들 지역을 여행하던 사람들은 긴급 편성된 항공편으로 귀국했고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한 여행사들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내일부터 접수에 들어갑니다.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7,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차량 절도를 줄이기 위해 전담 대응반을 편성하고 에어태그를 배포하는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차량 절도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시경 경찰 차량도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건수는 총 8,6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늘었습니다. NYPD는 차량 절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새로운 차량 절도 단속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차량 절도 문제가 특히 심각한 브롱스와 북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절도 범죄 수사대에 약 40여 명을 추가 투입할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공항 최초로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해 출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면 출국 전 보안 검색 요원에게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분 확인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인천공항 측은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 30분 전까지 모바일 앱 또는 공항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여권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되고 한 번 등록한 정보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며 내년 4월까지 서비스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백신이 쥐 실험에서 뇌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독성 세포를 제거해 행동과 인지 능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이 예비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염증성 뇌세포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백신이 잠재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서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백신을 개발해 실험쥐에서 제2형 당뇨병 등 노화 관련 질병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연구에서 백신 그룹은 위약 그룹보다 언어 처리, 주의력, 문제 해결 등을 담당하는 되뇌 피질 영역의 뇌 조직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착되는 것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